자, 우리 변수. 자, 대부분의 컴퓨터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놓고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메모리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죠.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하드디스크에 다시 저장을 하고. 왜 이런 동작을 하나요?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엄청 크고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만 메모리에 비해서 속도가 늦죠. 반면에 이제 우리 메모리, 흔히 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속도는 아주 빠른데 전원을 꺼버리면은 걔는 데이터가 모두 사라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속도가 아주 빠른 메모리에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할 때에는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떤 작업을 시킬 때 메모리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런 저런 작업을 해라 라고 이제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컴퓨터는 아주 많은 메모리에 공간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자, 메모리 공간은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사물함처럼 이렇게 우리 표로도 봤던 그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고 프로그램한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공간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지정을 할 때 어떻게 해줬어요? 그 공간을 만들고 변수명을 붙여줬었잖아요. 그쵸? 나 뭐 정수 다음에 공간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은 뭐 A야, B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파이썬에서 변수는 어떻게 만들고 사용을 할까요? 자, C 언어에서는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 변수명 그리고 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었죠. 자, 파이썬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변수 이름에 그냥 값을 집어넣으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잘 해줍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기본 문법의 제일 큰 특징은 변수의 자료형에 대한 선언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지금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항상 명령어 끝에 붙여줬죠. 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세미콜론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기본적으로 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여백은 일반적으로 4칸 또는 1개의 탭만을 띄워야 하고 같은 수준의 코드들은 반드시 동일한 여백을 갖고 동일한 선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도 우리 printf, scanf 이런 애들처럼 입출력 함수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출력 함수는 print, 입력 함수는 input입니다. 요거를 알아두시고, 자, 파이썬에서는 또 우리 기존에는 printf 하고서 문자열을 출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죠? hello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근데 파이썬은 쌍따옴표로 묶어도 상관없고 따옴표로 묶어도 상관없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큰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변수 만드는 규칙은 이전과 동일하게 영문자나 언더바 기호로 시작을 해야 하고 숫자나 특수문자로는 시작을 하면 안 되며 숫자나 특수문자를 그 이름 안에서, 그러니까 뒤쪽에서 시작은 안 되지만 그 이름 안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얘도 대문자와 소문자는 다른 글자로 생각을 하고 파이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죠? 예약어라고 부르죠. 예약어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냥 값만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만약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걔한테 10이라는 값을 줬어요. 할당을 해줬어요. 이 10이라는 값을 담고 있는 A라는 변수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A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꼭 서식 지정자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파이썬은 훨씬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할당할 때 이런 식으로 할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랑 B라는 변수에
10을 할당을 해라. 쉽게 말하면 여러 변수에 한 번에 값을 할당을 하는 거죠. A라는 공간, B라는 공간에 10이라는 값을. 어렵지 않죠? 많이 사용될 기능이니까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얘한테도 연산자가 있는데요. 어떤 연산자들이 있느냐? 자, 덧셈, 뺄셈, 곱셈. 자, 얘한테는 곱하기를 2개 붙이게 되면은 거듭 제곱이 됩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게 되면, 자, 2의 별별 3 이렇게 하게 되면은 2의 3승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기요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수학 시간에는. 글씨를 조그맣게 쓰면은 큰 2에다가 작은 지수 3.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 뭐였어요? 나누기에서 몫을 출력을 해주는 애였고, 얘는 몫이 소수점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죠. 10을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얼마예요? 3.33333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얘를 이용을 할 경우 3.33333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반올림이 돼서 나오겠죠. 3.33 이런 식이나 아니면은 뭐 3.34, 3.3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절삭이 돼서 나옵니다. 정수만 출력이 돼요. 3만.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나누기를 했을 때 그 나머지가 나오게 되고, 뭐 요 는, 같다, 다르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요런 애들. 얘는 동일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and, or, not 얘네들 C 언어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and, or, not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얘는 진짜 보기 좋게 진짜 A and B, A or B, not A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이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 그래도 막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열을 우리가 그럼 서식 지정자는 여기서 아예 안 쓰이나요? 라고 질문이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도 되지만 포매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B는 5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프린트 %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확인을 해볼까요? 얘가 이제 문자열 포매팅 기능입니다. 아, 콤마를 찍었군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중요한 점은 제가 방금 한 실수처럼 저희가 C 언어 때는 여기 뒤에 작성될 때 여기다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값을 알려줄 건지를 작성을 했었잖아요. 파이썬에서는 절대 콤마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고 자주 까먹는 곳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S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D 정수, %F 실수, %S 문자열, %C 문자, 요것들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출력을 할 때 이렇게 하나만 출력이 가능한가? 그것도 아니죠. 자, 퍼센트 요런 식으로 2개 이상의 변수들의 값도 출력이 가능하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뭐 글귀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퍼센트 올랐다. 그리고 만약 퍼센트라는 지금 기호가 있잖아요. 요 퍼센트라는 기호, 얘를 기호 자체로 사용하고 싶으면 2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문자 그대로의 퍼센트로 사용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나 더 작성해 주시면 되는 점. 자, 이게 사용자에게 화면에 내용을 출력해주는 함수인 print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자, 그럼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해주는 애. 우리 C 언어로 따지면은 scanf의 기능을 하는 애는 뭐냐? 자, input이라는 애입니다.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끔.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입력만 받으면은 어디다 저장을 해놓지 못하잖아요. 그쵸? 내가 여기 콘솔 창에서 입력을 타라라락 했어요. 근데 어디 저장되지 않으면 그냥 이 값을 입력을 하긴 했지만 다 날아가는 거죠. 저장이 되지 않고. 자, 그걸 이제 저장하려면 또 뭐가 돼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겠죠? 걔를 저장해서 담아 놓을.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그 황색깔 색이 없죠? 아직 프로그램 작동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6 입력을 하면은 지금 66이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다만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험 문제도 만약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면 얘는 특이하게 안내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나이를 출력해 주세요.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뭐 서울은 이렇게 쓰면 30 이렇게 딱 출력되는 것처럼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만약에 표처럼 형식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죠. 1번 대전, 2번 서울, 3번 제주, 4번 부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안내 메시지가 하나의 틀의 형식을 갖고 이제 형태를 갖고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형태 틀을 꼭 갖고 있어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역/n이라던가 이런 이스케이프 문자를 주지 않더라도 이 형태가 계속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 콘솔 창의 크기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정 형태를 갖고 있을 때 이제 여기 폿다운표라던가 아니면 쌍따옴표를 3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출력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봤고, 여기서 사용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문자열입니다. 얘도. 걔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 즉, 변수 설정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기법에는 변수 설정 기법, 표기법에 카멜 표기법, 파스칼 표기법, 스네이크 표기법, 헝가리안 표기법. 자, 시험에는 헝가리안 표기법이 나왔었고요. 자, 카멜 표기법이란 식별자 표기 시에 여러 단어가 이어지면 첫 단어 시작만 소문자로 표시하고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지정하는 표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파스칼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식별자 표기 시에 여러 단어가 이어지면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지정하는 표기법을 얘기를 하고요. 스네이크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식별자 표기 시에 여러 단어가 이어지면 단어 사이에 언더바 얘를 넣는 표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헝가리안 표기법은 식별자 표기 시 두어의 자료형을 붙이는 표기법으로, 예를 들면 식별자 표기 시에 인트형이다, 그러니까 이 변수가 인트형 변수다 라고 하면은 n을 붙이고, 캐릭터형이다, c를 붙이고요. 문자열이다 이러면은 sz. 자, 위에 있는 것도 같이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카멜 표기법. 자, 여러 단어 뭘로 해볼까요? 우리 인풋 배우고 있으니까 인풋 프린트로 해볼까요? 2개 단어죠 지금. 인풋이라는 단어하고 프린트라고 하는 단어, 요 2가지 얘네들이 이어지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두 번째 시작하는, 그러니까 첫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이어지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와 동일하게 이제 파스칼 같은 예시로 볼게요. 파스칼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어가 이어진다 이렇게, 그러면은 무조건 그 단어의 첫 글자는 다 인풋이든 프린트든 다 대문자로 지정이 돼야 한다라는 표기법이고요. 스네이크 표기법, 식별자 표기 시에 이제 여러 단어가 이어진다 이러면은 얘는 요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언더바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설정할 때 기법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리고 헝가리안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제가 인풋이라고 하는 요 변수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시냐면, 얘가 인풋이, 그러니까 물론 인풋이라는 애는 변수 이름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얘하고니까. 자, 근데
만약 쓴다라고 하면은 앞에 뭐 n 이런 식으로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얘가 인트형일 경우. 그래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만약에 뭐 캐릭터형이다 이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요 표기법을 설명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자열에 대해서 이어서 파이썬 나가 볼 텐데, 문자열은 말 그대로 폿다운표라던가 쌍따옴표라던가 이런 것들로 감싸진 문장을 의미를 하고요. 자, 우리 배열에서 문자열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죠? 하나의 공간에 그 문자열을 다 때려 넣었었나요? 아니죠. 각각의 공간, 한 글자 한 글자를 집어넣었었던 거, 방 하나에 글자 하나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장 한 글자 한 글자를 요소라고 부르게 되고,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문자열. 얘도 잠깐. 자, str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str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정척이 실기 이런 문자열을 집어넣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쟤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pr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뭐 str1이 갖고 있는 그 값을 출력을 해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얘 5는 아까 전에 했던 그 위에 있어요. 얘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 정척이라는 세 단어만 끊어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정 위치의 글자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우선 하나씩만 뽑아온다라고 해볼게요. 실, 기 이런 식으로. 우리 배열에서 이 요소 하나 가지고 오려고 하면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있다 그냥. 자, 여기 A라는 배열에서 저는 이 3이라는 요소 하나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가지고 왔죠? A0, A1, A2, A3 이런 식으로 해서 요 A2번의 값을 출력해줘 라는 식으로 했었죠. 자, 그러면은 얘도 똑같아요. 자, 얘가 str1의 0번, str1의 1번, str1의 2번, str2의 3번, str1의 4번입니다. 얘도 0번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각각의 방 안에 하나의 글자씩 들어가 있게 되고, 여기서 만약 제가 실이라는 애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0, 1, 2, 3. 자, str의 1에 3번 이렇게 하면 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오게 되죠. 문자 하나.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printf라는 함수에는 자동 줄바꿈이 됐었나요? 안 됐었었죠. 그냥 printf라는 함수 쓰면 우리가 escape 문자 해가지고 뉴라인 하기 전까지는 줄바꿈이 안 됐었잖아요. 다 일렬로 붙어서 나왔었죠. 자, 근데 이 print라는 함수에는 줄바꿈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바꾸게 된다면은 and라고 해가지고 끝에 조건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저렇게 다 줄바꿈이 된다라는 점. printf라는 함수에는 이미 여기 줄바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escape and newline을 사용을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자동으로 줄바꿈돼서 이쪽에 실이 뜨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만약에 정척이 실기 실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and를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코마 치고 and.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지만 얘가 그냥 기본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이걸 수정하기 전까지는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제가 만약에 그래서 얘를 바꿨어요. 뭐 띄어쓰기 하나로.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척이 실기하고 얘는 AND. 문장 끝나면은 너는 줄바꿈하지 말고 띄어쓰기 하나 해. 자, 이렇게 되면은 AND 조건이 얘는 지금 줄바꿈이라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끝난 거지만 얘는 여기서 지금 끝나게 된 거죠. 이해되실까요? 얘도 바꿔볼까요? 좀만? 이런 식으로 줄바꿈도 아예 없애버리겠다. 띄어쓰기도 없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얘가 내가 작성하지 않아도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지만 내가 만약 얘를 난 줄바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바꾸게 되면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시험 문제 얘를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얘를 확인을 하고 출력을 작성을 잘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가능한 게 얘는 이제 끝났을 때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중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ND 같은 경우에는 출력하는 값 끝에 줄바꿈이 된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수정하고 싶으면 AND를 사용해서 수정을 하면 되고, 이제 만약에 값과 값 사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정척이 실기라는 단어하고 좋아요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두 개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자, 그것도 가능하죠. 자, 어떻게 돼요? 정척이 실기, 띄어쓰기 하나 되고 좋아요. 자, 얘는 왜 그러냐면은 요거 콤마로 두 개의 문장,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을 출력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 사이를 띄어쓰기, 공백으로 얘네들이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줄바꿈 해주는 것처럼 얘네들도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띄어쓰기 한 칸, 공백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공백 말고 다른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콤마를 다시 치고 여기다가 AND 이렇게 썼던 것처럼 SEP.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띄어쓰기도 없어지겠죠. AND처럼 여기 사이 값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값 두 개 사이. 그리고 만약 여기다 뭐 슬래시를 집어넣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값과 값 사이를 슬래시로 나눠. 뭐 공백이 아닌 문자라던가 뭐 줄바꿈이라던가 여기다 줄바꿈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얘는 값과 값 사이를 이제 출력할 때, 그리고 AND는 출력하는 값 끝에 걔네들을 기본 띄어쓰기나 줄바꿈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가 변경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얘가 이제 출력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끊어오는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배웠어요. 자, 이 문장 중에서 내가 세 번째 있는, 네 번째죠? 네 번째 요소 0, 1, 2, 3 여기 네 번째 있는 요 실이라는 요소를 뽑아오고 싶을 때는 이렇게 뽑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배웠고, 자, 여기서 정척이라는 세 글자를 뽑아오고 싶다. 이걸 저희가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str1에서 뽑아올 거야.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얘한테 0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3으로 하면은 아마 2번까지 출력이 될 거예요. 0, 1, 2 실행해볼까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저는 3번까지 출력이 되길 바랬어요. 0, 1, 2, 3. 그러면은 정척이 실까지 출력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자,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봤더니 출력되는 건 정척이까지만 출력이 됐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포문에서도 이렇게 하나를 빼지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겠지만,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때는 슬라이싱에서 마지막 자리 마이너스 1자리, 즉 3 빼기 1, 두 번째 자리까지 출력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만약 정척이 실까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4로 변경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정척이 실까지, 여기 끝나는 수 빼기 1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시작하는 지점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자, 0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 위치 없이 마지막 위치만 주게 되면 시작 위치는 첫 글자로 자동 설정이 되고요. 자, 만약에 제가 첫 위치는 주고 끝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마지막 자리까지 갑니다. 시작 위치는 빼기 1을 하지 않아요. 끝나는 위치만 마이너스 1을 합니다. 마지막 자리 마이너스 1. 시작하는 위치는 마이너스 1 하지 않고 본인이 지정한 숫자만큼. 근데 여기서 생략을 한다면 첫 번째 자리 생략할 시 처음부터, 마지막 자리 생략할 시 끝까지. 요거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함수들이 있죠? 자, 첫 번째 로어. 자, 입력된, 만약에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자,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제가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어 놨어요. 자, 이 로어라는 함수 안에다가 제가 str이라는 변수의 값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죄송해요. 슬래시가 여기는 주석이 샵이라서 슬래시는 씌워. 아, 잘못 작성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작성해야죠. 근데 얘가 지금 함수가 바뀌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바뀌긴 했는데 우리가 이쪽 콘솔 창에서 보고 싶으면 무조건 프린트를 해줘야 되죠. 자, 실행해보면은 기존에 들어있었던 건 대문자가 섞여 있었던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었는데 제가 lower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str 함수를 이제 다 뭘로 바꿔버린, str이라는 변수의 값을 다 뭘로 변해버린 거예요? 소문자로 바꿔버렸죠. 자, 그리고 str.upper. 자, 이 함수는 뭐예요? 입력된 문자를 모두 다 대문자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replace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자, printf. 자, print str.replace. 파이라는 단어를 파2로 바꾸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제가 원하는 일정 문자로 내용을 바꾸게 된 거. 자, 그리고 알아두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얘는 나올지도 모르는 그 함수는 len이라는 함수입니다. 얘는 단어나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을 시켜주는 함수이고요. 다른 함수들은 다 앞에 이렇게 변수 이름을 붙이지만 얘만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몇 글자인지 이제 나오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얘로 바뀌더라도 그 글자 수는 똑같으니까 len이라는 함수로 안에 있는 개수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리스트도 배울 건데 그때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는 또 뭐 또 가능하느냐, 문자열 연산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안녕이라는 단어를 10번 출력하는 방법, 저희 뭐가 있었죠? 반복문을 통해서 10번 반복시켜서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저거를 컨C, 컨V, 컨트롤C, 컨트롤V 이렇게 해서 쫙 해서 10번을 반복하거나 그래도 되는데, 얘는 뭐가 가능하느냐,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안녕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떨 때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뭐 시험과는 살짝 상관은 없지만 주석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니면 뭐 특정 표식 같은 거 사용할 때, 뭐 곱하기 같은 것도 뭐 10개 해달라 가능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C 언어에서는 같은 유형의 데이터들을 여러 개 묶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걸 사용을 했었죠? 배열을 배웠었죠?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유형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조체를 배웠었어요. 내 자료형을 묶으려고. 자, 그런 것처럼 파이썬에도 그런 비슷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리스트라고 하는 앤데요. 자, 리스트는 여러 건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친구들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뭐 어떤 목록 작성할 때 뭐 체크리스트 만들어 볼까, 뭐 작성해 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리스트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러 건의 데이터를 하나의 목록에 저장하는 것을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여러 건의 데이터는 모든 유형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즉 숫자나 글자, 날짜 이런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만 공간을 만들어서 그 값들만 저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리스트는 그런 거 상관없이 숫자, 글자, 날짜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 자,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리스트 이름 그리고 여기다가 넣을 값을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뭐 0번 요소, 1번 요소. 자, 예시를 들게 되면은 리스트 나이는 30살, 이름은 홍길동, 뭐 전화번호는 010-1234-1234,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배열이라면은 다 인트면은 뭐 숫자만 가능했지만, 얘는 숫자와 문자,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라는 거. 이때 중요한 거는 꼭 대괄호를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요소 번호 몇 번부터 시작한다?
0번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배열이던 뭐던. 자꾸 1번으로 해놓으셔놓고서는 왜 얘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얘가 1번이라고 생각해서 1번 했는데 홍길동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왜 안 나오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안 나옵니다. 왜? 0번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리스트를 왜 사용을 하는가? 여러 건의 데이터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 푸는데 중요한 함수들을 몇 개 알려드리자면, 자, append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는 이 리스트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이 되는 함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자, append라는 함수가 리스트에 추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리스트에다가 어떤 값을 추가를 할 건데 그 말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알려줍니다. 리스트 1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값을 추가해줘. 자, 어떻게 어떤 값을 넣으면 되는데 1번 값 이런 식으로 넣어줘. 그 다음에 출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자, 여기서의 리스트 1과 여기서의 리스트 1의 값이 다를 겁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 기존의 리스트 1에는 30, 홍길동 0101, 1234, 1234만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 append라는 함수가 사용이 돼서 1번 값을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에 제가 입력한 값이 추가가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가끔가다 시험에 이런 리스트 관련 함수들이 자꾸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얘는 지금 무조건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요소 맨 마지막에 추가가 돼요. 근데 만약 저는 이 30과 홍길동 사이에 집어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추가를 할 때.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inser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얘도 물론 inser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어떤 리스트에다 추가를 해줄 건지 알려줘야겠죠. 리스트 1이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할 건데 뭐라고요? 내가 추가하고 싶은 위치 알려줘야겠죠. 저는 그러면 요 홍길동 있는 요 자리, 요 사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자, 인덱스 번호 몇 번이죠? 0번, 1번, 2번 1번이죠. 왜?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0, 여기 1, 여기 2 이런 거잖아요. 자, 1번 위치에 어떤 값? 인덱스로 추가. 또 확인을 해봐야죠. 프린트 리스트 1. 자, 어떻게 됐어요? 제가 원하는 인덱스 번호 위치에 값이 추가가 된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즉, append하고 insert라는 함수는 리스트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함수이다. append는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에 추가가 되고 insert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추가하고 싶은 위치에 추가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추가만 가능한가? 그것도 아니다. 삭제도 가능하다. 자, 그럼 삭제는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해야 하는가? remov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한테도 알려줘야겠죠? 어떤 리스트에 어떤 값을 삭제해. 자, 리스트 1이라는 리스트에서 자, 어떤 값을 삭제해 볼까요? 인서트로 추가한 값을 삭제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거 추가한 거니까. 자, 시작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인서트를 통해서 인덱스로 추가한 그 값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remov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로 추가라는 값을 삭제를 시킨 거죠. 자, 특정 값을 삭제할 때는 remove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막 너무 길거나 아니면은 위치로 삭제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인덱스 번호로. 자, 그럴 경우에는 del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delete에서 따가지고 와서 del. 자, 그리고 사용 방식은 리스트 1번에 몇 번째 요소를 삭제할 것인지. 자, 1번 값을 삭제해볼까요? 0, 1, 2, 3. 요소 번호 3번. 자, 그리고 프린트 리스트 1. 자, 어떻게 됐나요? 자, 지금 1번 값에 위치해 있던 요 인덱스 번호 3번이 삭제가 된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리스트의 특정 요소 번호를 지정해서 삭제할 경우 del, 특정 값을 삭제할 경우 remove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건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리스트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도 볼 텐데, 자, 형식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 C 언어에서 if 조건문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었죠? if 조건식 해서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 이렇게 작성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우리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if 조건식 하고 여기에 조건이 끝났으면, 내가 작성을 다 했다면은 콜론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은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파이썬은 탭키를 한번 눌러서 들여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만약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if문이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다? if 조건 뒤에 꼭 콜론을 쓰셔야 한다. 그리고 들여쓰기 잘못하면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어떤 식이냐면은, 자, if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참이면은 얘네 두 개를 실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지금 실행을 하지 않죠. 자, 근데 만약 얘가 들여쓰기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출력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어떤 애인 거예요? 이 조건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프린트라는 우리가 위에서 사용했던 조건식과 관계가 이제 있으려면, 쉽게 말하면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들여쓰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괄호가 개수만큼 들여쓰기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만약에 우리 if, else if, else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파이썬에는 그러면은 무조건 다 if로만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죠. 자, if 조건식,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 else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 그냥 그 외 실행할 문장.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 개의 조건이다. 자, 그러면은 뭘 어떻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느냐? else if가 아니라 elif입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서 수행할 작업이 다양할 경우에는 elif문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도 조건이 더 많다 이러면 우리 머리하고 꼬리를 늘렸나요? 아니면 허리를 늘렸나요? 허리를 늘렸죠. 그것처럼 elif가 추가돼야 된다는 점.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조건이 두 개 다 만족할 경우 실행을 해라 라고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자, 그때 우리 뭐 사용했어요? 요 기호나 and, 요 or 이 기호를 사용했었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되죠. 우리 파이썬에서는 조금 더 보기 쉽게 and는 and, or는 or 이렇게 작성을 하니까 and 같은 경우에는 A, B 두 조건 중에 모두 거짓일 때만, 아니죠, 모두 참일 때만, 그때만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or는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실행을 하고 둘 다 아닐 경우에만 실행하지 않는다. 자, A는 뭐 낮이다. 뭐 not A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A가 아닐 때 실행을 하겠다. 얘랑 비슷한 게 이제 같지 않다 이거죠. 자, 요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또 저희 이제 반복문도 배웠었잖아요. C 언어에서. 얘도 쓰는 방법이 거의 똑같은데 문법만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다르냐? 우리 기존에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for 초기값 조건식 증감값 요 안에 조건식이 참일 경우 반복 실행할 문장 이렇게 작성을 했었었죠. 자, 근데 파이썬에서의 for문은 조금 다릅니다. 자, for 변수 in 반복 횟수 그리고 실행할 문장.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반복 횟수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반복 횟수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딱 세 가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튜플, 세 번째 문자열. 요 세 가지만 가능합니다. 자,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 리스트는 우리 어떻게 생겼었죠?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서 안에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자, 튜플이라고 하는 애는 괄호만 다릅니다. 요 소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우리가 이제 튜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열은 여러분도 아시는 자, 요런 것. 자, 포문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 포 다음 뭐였죠? 변수 이름 하나 있어야 됐었죠. 뭐 i 그리고 in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문자열, 튜플, 리스트 요 세 가지만 가능했었잖아요. 그럼 튜플부터 넣어볼까요? 자,
1, 2, 3 프린트 I. 자, 이러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1, 2, 3이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자, 지금 I 변수가 여기 튜플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그리고 이 처음에 i에 1이 들어갔고 그걸 출력을 하고, i에 2가 들어갔고 2가 출력이 되고, i에 3이 들어갔고 3이 출력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럼 뭐 튜플만 가능한가? 그것도 아니죠. 자, 리스트도 아까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배운 리스트. 자, 요렇게 대괄호로 생겼으면 리스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자, 뭐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자, 처음에 i가 이 하나한테 가서, 요쪽으로 가서 이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걔가 출력이 되고, i에 요 둘이 들어가서 둘 출력이 되고, 셋 들어가서 셋 출력이 되는. 이해되실까요? i 변수에 저 리스트나 튜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 순서대로 들어가서 프린트 i라는 문장이 실행되었다라는 거. 반복 횟수 안에는 숫자만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니다. 문자도 들어가도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나 튜플 이런 애들도 된다라는 거를 배웠는데, 아, 그러면은 리스트를 항상 이렇게 만약 100번을 반복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0, 100 이런 것처럼 100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가 필요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다 적어야 될까요? 반복해야 할 범위가 아주 넓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죠? 자,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나오는 함수가 있는데 바로 range라는 함수입니다. 자, 얘가 하는 일은 뭐냐? 내가 지정하는 범위의 숫자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앞에 시작할 숫자, 두 번째 종료 숫자, 마지막에는 이제 스텝이죠. 증감. 얼마만큼씩 늘려가면서. 이걸 만약 지정을 안 하면은 무조건 한 칸씩 올라가거든요. 만약 내가 시작 숫자가 1이고 종료 숫자가 10이다 이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주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2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 이러면은 1, 3, 5, 7 이런 식으로 2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 이 range라고 하는 애는 리스트를 만들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반복 횟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죠. 왜? 반복 횟수에는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자열, 튜플, 리스트. 근데 range는 우리가 그렇게 큰 반복 횟수가 큰 애들을 리스트를 다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너가 대신 숫자 리스트를 좀 만들어줘라 라고 해서 나온 애니까 가능합니다. 이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작성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실행을 해보면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 3, 5, 7, 9 얘는 잘 나왔는데 얘를 작성을 안 하면은 디폴트 값이 1이라서 1씩 증가가 되거든요. 자, 제가 생각했던 거는 1부터 10까지 나오는 건데 지금 보면 어디까지 나오죠? 9까지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 아까 전에 문자열 슬라이싱 해올 때 파이썬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 때문에 우리가 -1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얘도 동일합니다. 얘도 시작 숫자는 -1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종료 숫자는 종료 숫자 빼기 1 그 앞쪽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9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9로 해놓으면은 8로 됩니다. 8까지만 갑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뭐다? 레인지에는 시작 숫자, 종료 숫자, 그 다음이 이제 증감 스텝이고, 만약에 시작 숫자도 지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종료 숫자만 레인지 함수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폴트 값이 뭐다? 0이다. 자, 종료 숫자를 쓰지 않으시는 건 안 돼요. 자, 숫자가 만약에 레인지 함수에 하나만 들어있다 이러면은 종료 숫자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숫자가 2개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시작 숫자와 종료 숫자, 만약에 숫자가 3개까지 들어있다 라고 하면은 증감값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증감값이 생략되었을 경우 +1, 그냥 1이 디폴트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시작 숫자가 생략되어 있을 경우 0이 디폴트 되어 있는 겁니다. 종료 숫자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포문은 저 rang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니까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냥 종료 숫자는 -1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포문까지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 뭘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 뭐뭐 더 있었죠? while문이 더 있었죠. 자, while문, 우리 기존에 C 언어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했었죠? 초기값 while 조건식이 참일 경우 반복 실행할 문장, 이렇게 작성을 했었었죠. 자, 똑같습니다. while, 자, 초기값 조건식 그리고 콜론, 그리고 얘도 이제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문장들은 탭 한 번 아니면 띄어쓰기 4번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 뭐 2개면은 실행할 문장 이렇게 2개씩 써주셔도 되겠죠. 이 while에 포함이 돼야 되면은 꼭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여기도 없었네요. 증감값이 있어야 되죠. 우리 반복문에는 꼭 3가지가 꼭 필요하잖아요. 초기값, 조건식, 증감값. 얘도 증감값. 자, 그래서 이제 뭐 while문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no 1 해서 1이라는 값으로 시작을 하고요. while no 1이 9보다 작을 경우 print no 1,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얘를 1씩 증가시켜줘라.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 1부터 8까지 반복 실행이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왜 그렇죠? 9보다 작은 경우니까 9는 포함되지 않고 1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부터 8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만약 증감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 숫자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중간에 멈추는 것과 건너뛰는 것이 가능한데, 포문이나 while 작업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나올 경우 수행하던 반복 작업을 멈추거나 해당 조건을 건너뛰고 작업을 하라 라고 하는 거 저희 배웠죠? C 언어 때 뭐였죠? 반복문 중간에 가다가
즉각 탈출해 라고 하는 거. 그쵸? 브레이크.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자, 리스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홈런볼, 감자깡, 새우깡. 자, 이런 식으로 요소들이 담겨있는 리스트가 있을 때 지금 제 거랑 누가 지금 겹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여기서 포 I 스냅. 자, S라는 리스트, 여기 반복 횟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리스트, 튜플, 문자열 요 세 가지니까 얘네 S는 지금 리스트잖아요. 그쵸? 얘가 그대로 여기 온 거랑 동일하니까 자, 걔를 반복 실행을 해라. 자, 근데 if 만약에 지금 i가 감자깡과 같다면 브레이크를 해줘. 프린트 i. 자, 실행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홈런볼 하고서 멈춰졌죠. 원래 실행은 이 리스트가 들어갔으니까 홈런볼 들어가고 감자깡 들어가고 새우깡 들어가고 i가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탐색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i가 감자깡일 경우에 브레이크를 하라고 했으니까 i의 탈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감자깡이라는 문자열이 나오면 반복문을 멈춰라 라고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 말고 하나 또 있었죠. 얘 친구 건너뛰기 continue. 자, 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감자깡이 있을 경우에 여기서 continue를 만나게 되면은 맨 끝으로 넘어가라. 맨 끝. 얘가 여기 실행이 돼야 되는 요 앞에가 아니라 맨 끝. 여기로 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새우깡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프린트를 못 만나서 출력이 되지 못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건너뛰기다 라는 거. 브레이크는 중간 멈추기, 중단.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이해가 가능하셔야 되고요. 약간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귀찮더라도 손으로 직접 요거 리플창 켜가지고 해보시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고 실력이 확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복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우리 어떻게 만들었었죠? 시언어는 return type 함수명 매개 변수 재사용할 문장.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했었고 메인 함수 밖에서 메인 함수 안에서 함수명 바로 요거 닫고 이렇게 호출을 했었죠. 자, 근데 우리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def, define, 정의하겠다. 뭘 정의할 건데? 함수 이름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리고 여기도 매개 변수.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사용할 문장이 되겠죠. 함수가 실행되면 실행할 문장. 뭐 여러 개일 경우에는 당연히 탭 사용해서 우리한테 요 괄호가 없고 파이썬에서는 탭이 그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걔와 동일한 선상에 하나씩 탭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도 만약 return이 있으면 어떻게 있었어요? 이쪽에 return 뭐 해서 출력할 결과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return
출력할 결과값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첫 번째 줄, 얘는 리턴 타입이 따로 없고 def, define에 다운, 저 정의라는 걸 사용을 해줘야 하며, 여기 부분 인수 자리, 그리고 마지막 리턴,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자, 우리 리턴이라고 하는 거를 저번 시간에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우리 여기 매개 변수 인수라고 하는 애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 우리가 호출할 때 여기다 값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 값을 저장해주는 변수를 우리가 인수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리턴이라고 하는 애는 함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최종 결과값을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약간 어려운 말로 모든 함수는 자기가 호출한 함수에게 값을 리턴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예시가 뭐였어요? 상사가 나에게 일을 시켰을 경우에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나에게 일을 시킨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리턴처럼 나를 불렀던 애한테 최종 결과값을 반환을 해줘야 한다. 자, 이때 만약 값을 2개를 보냈다면 매개 변수 인수도 2개여야 하고, 3개다 이러면 3개로 개수를 맞춰주셔야 된다. 자, 그럼 여기는 처음에 매개 변수 자리에 공간 값 이랬을 때 이 공간에 위치하는 걸 여기다 넣으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자료형은 따로 안 써도 되나요? 당연하죠. 얘는 그냥 뭐 A 이런 식으로 이름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클래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파이썬을 C 언어를 했었을 때는 따로 사용을 하지 않았었죠. 자, 근데 여기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바에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클래스의 정의. 자, 클래스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특정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변수와 메서드, 즉 함수를 정의하는 틀이다. 자, C 언어는 제공됐었나요? 우리 C 언어 배웠을 때 클래스 배웠어요? 안 배웠죠? 자, 왜 그래요? C 언어는 명령형 프로그래밍이라서 클래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클래스를 배우려면은 첫 번째, 접근 제어자라는 걸 먼저 배워야 하는데, 자, 얘는 자바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접근 제어자는 지정된 클래스, 변수, 메서드를 외부 같은 패키지이거나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하는 기능을 이제 우리가 접근 제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퍼블릭. 자, 얘는 외부의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접근 제어자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텍티드. 자, 얘는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
하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는 상속받은 경우예요. 상속이라는 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선은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접근 가능한 제어. 그리고 디폴트. 자, 얘는 접근 제어자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애들입니다. 우리 스위치 케이스에서도 케이스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디폴트로 갔었는데 걔와 조금 유사하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접근 제어자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로 같은 패키지 내부에 있는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접근 제어자입니다. 얘는 자바에만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프리빗. 자, 얘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접근 제어자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필기에서도 아마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싹 적어 놓고 걔에 해당하는 제어자가 뭔지 선택하게끔 나오는 애도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해볼까 라고 하는데, 자,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부터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우리 항상 뭘 사용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정의되는지 문법부터 배우고 들어갔었잖아요. 그쵸? 자, 클래스는 변수 그리고 메서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함수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클래스 내부에서 변수는 우리가 기존에 변수 어떻게 선언했었죠? 뭐 변수 타입의 변수명 이렇게 작성했던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언어의 변수 선언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메서드는 저희가 사용자 정의 함수 배웠던 거 있으시죠? 그 방식과 문법이 동일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파이썬에서 따로 변수 선언을 했나요? 막 이런 식으로 변수 타입의 변수명 적어서 안 했었었죠. 자,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변수 선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느냐? 자, 클래스명 그리고 여기 콜론. 자,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어떻게 만들었었죠? 나 이 함수를 정의하겠어 라고 해서 df 메서드명 함수 이름이라고 그냥 써볼까요? 함수명. 자, 그리고 셀프 변수명, 뭐 변수명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걔에 대한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뭐 실행할 문장. 만약 return도 있다 라고 하면은 이 함수에 return까지. 자, 이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함수의 괄호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몇 번 들여쓰기가 됐어요? 이 클래스에 해당되는 뭐 변수거나 함수다 이러면 한 번 들여쓰기가 된 거고, 그 클래스 안에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다 이러면은 2번 된 거죠. 들여쓰기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지금 보면 요 셀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파이썬에서 함수명에 이제 입력받을 값, 매개 변수 앞에 셀프라고 하는 키워드를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틀을 외워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외우는데 뭔지는 알고 외워야겠죠? 자, 셀프라고 하는 거는 현재 자기 자신, 현재의 객체, 파이썬에서만 사용이 되고, 클래스 내부의 변수라던가 함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self. 변수명, self. 함수명. 뭐 여기 만약 뭐 값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뭐 매개 변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self. 자, 클래스 어떻게 만든다라고 했죠? 클래스 하고서 클래스 명을 작성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클래스 명은 맨 앞에를 대문자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근데 저희는 뭐 뒤에 이름 없이 그냥 클래스 A라고만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define 정의하겠다. 어떤 매개 변수, 어떤 함수 이러면은 뭐 SA set self A. 매개 변수가 만약 없다, 나는 받을 생각이 없어 라고 하면 그냥 셀프만 적어주시면 되고, 값을 하나 보낼 거라 가지고, 자 그럼 얘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본다라고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떤 말일까요? 딱 보니까 얘가 클래스를 정의를 한 거고, 걔네들은 지금 메소드 2개를 갖고 있네. 그랬을 때 첫 번째 메소드는 이름이 setA고 두 번째 메소드는 getA겠구나. 그럼 얘는 지금 매개 변수를 A라고 하는 애를 지금 받은 거고, 얘는 따로 한 건 없죠. 자, 그리고 얘 리턴까지 사용을 했네요. 값으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자, 얘를 보면은 얘 뭐예요 지금? 자, 정리를 해보면은 set A라는 함수에서 지금 요 A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은 거죠. 그쵸? 요 매개 변수. 자, 그리고 self.a는 A라는 건 뭐예요? self A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내 A라는 변수인 거고,
그리고 A라고 하는 애는 요 그냥 A, 얘는 매개 변수로 받은 변수입니다. 얘는 getA라고 하는 함수는 클래스 내 변수에 저장된 A라는 값을 반환해주는 요 함수인 거고요, 지금. 왜냐면 self.a니까. 클래스 내에 A라는 변수. 자, 그리고 얘가 뭐예요? A라는 변수에 A라는 클래스, 여기. 그러니까 얘로 만들어진 거죠. A라는 변수에 A 클래스가 생성이 돼서 얘로 이제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et A라는 함수를 통해 5라는 값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5라는 값이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elf.a라고 하는 자기 자신 클래스 내 A 변수라고 하는 그 A에 5라는 값을 지금 넣은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저장된 값을 통해서 얘가 getA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클래스 내에 저장된 A라는 그 값, 얘 바꿔놨잖아요. 지금 얘가 5로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된 거예요? 5로 출력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클래스에 대해서를 물어보셨는데, 클래스는 내가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라던가 변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샘플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해당 작업을 할 사람들이 이제 샘플을 복사해서 내용만 바꿔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뭐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내라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표까지 막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기본적인 큰 틀, 표준 양식이 있고 그거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바꿔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미리 만들어둔 표준 양식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클래스 내에 속성하고 메소드를 이제 넣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변수를 속성이라고 하고 함수를 이제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로서 셀프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셀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셀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이름이나 여기 뭐 S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거의 이제 관습적으로 셀프를 주로 사용을 한다 라는 건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셀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